자, 오늘은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퍼센트 농도는 중학교 때 한 개념이고 우리가 사실 뒤에 배울 몰 농도가 중요해서 이 몰 농도를 배우기 위해 퍼센트 농도를 한번 잡고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을 100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는 퍼센트이다. 단위 정도는 우리가 많이 익숙하잖아.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용액이라는 거야. 용액은요, 용질이랑 물을 더한 게 바로 용액입니다. 그러니까 너네한테 문제, 예를 들어서 물 100g과 설탕이 50g이 있대.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용액은 150g이다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안에 들어있는 용질의 질량. 자, 용액, 용매, 용질 이런 것들은 자, 용액은 설탕, 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선생님이 적어놓는 거는요, 웬만하면 쓰려고 해보세요. 용매는요, 물입니다. 용질은 설탕입니다. 즉, 용매와 용질을 더하면 용액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단위는 퍼센트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염화나트륨이 10g이 있어. 아, 이거는 용질이구나, 가루구나. 그래서 만든 염화나트륨 수용액 100g이 있대요. 이거는 수용액이죠. 자,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10%이더라고 했는데, 자, 수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분율 하면 10%딱 나오죠.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우리가 이 정도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반대의 상황도 한번 해볼게. 반대의 상황도.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수용액이 있다. 여기다 해볼게. 자, 어떤 수용액이 있어. 수용액이 200g이 있는데 얘의 퍼센트 농도가 40%래. 그때 용질의 양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정석식은요, 사실 200분의 용질의 양 곱하기 100은 40이다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쓰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줄 거냐면 용질의 양을 구할 때는 수용액의 질량에다가 자, 이 퍼센트 0.4죠? 0.4를 바로 곱하시면 됩니다. 200에다가 0.4 곱하면 얼마야? 80이죠? 따라서 x는 80이다. 이렇게. 이 방법을 꼭 기억을 해놓으세요. 왜냐면 우리 시간을 많이 단축해야 되거든. 자, 그러면 특징 한번 봐볼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농도이기도 하고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질량으로 나타내는 거잖아. 너네 어떤 상황이 되든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선생님, 그럼 다른 거는요? 부피는 변할 수 있지. 우리 액체나 기체는 주변의 온도나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변할 수 있거든. 그래서 다른 것들은 변할 수가 있어. 하지만 질량 자체는 추우나 더우나 10g이 갑자기 100g이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액의 퍼센트 농도가 똑같다고 해도 용질의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질량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다르다. 즉, 퍼센트 농도는 똑같더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가루들의 입자수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는 이따가 같이 몰 농도 배우면서 할 거고요. 자, 밑에 자세하게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해볼게. 자, 10%의 포도당 수용액 100g이 있대. 자, 그럼 우리 요거 용질을 구할 수가 있어. 선생님이 아까 빨간 색깔로 쓴 거 있지? 그 방식대로 해보자. 용액의 질량에다가 10%면 0.1입니다. 0.1 10g. 따라서 용질의 양은 10g이 돼요. 포도당의 질량 10g이라고 나와 있지? 이걸 뭘로 바꿔볼게. 뭘로 바꾸려면 분자량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 10g을 포도당의 분자량인 180으로 나눠주면요, 대충 0.056이 나옵니다. 그래서 0.056몰. 여기다 입자 수까지 계산을 하면 6.02에다가 10의 23승을 곱해줘야겠죠? 이만큼이 들어있다라고 해요. 자, 근데 오른쪽에서 가서 10% 설탕 수용액 한번 봐보자. 똑같지 않아? 왼쪽이랑 오른쪽이 10%라는 것도 똑같고 수용액이 100g이라는 것도 똑같다?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지 봐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용액 100g에서 곱하기 10%니까 0.1 하면 바로 용질이 나옵니다. 이것도 몇 g이야? 10g. 그지? 그래서 둘 다 지금 질량은 10g으로 똑같아. 설탕도 10g이 있네. 근데 이걸 뭘로 한번 바꿔볼게. 분자량은 340이래. 그래서 10을 342로 나누면 0.029몰이 나와요. 우리 아까 포도당 같은 경우는 180으로 나눴기 때문에 0.056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는 0.029몰이다? 그럼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퍼센트 농도가 같고 그 다음에 수용액의 질량도 똑같고 용질의 질량도 똑같아. 하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야? 몇 몰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몇 몰인지가 다르다는 말은 결국은 입자수도 다르다는 말이죠. 자, 그럼 동그라미 3번 다시 한번 봐볼까? 퍼센트 농도가 똑같더라도 종류에 따라서, 즉 설탕인지 포도당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입자수, 즉 몰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적 관계를 파악할 때는 사실 퍼센트 농도가 불편하긴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뭐냐? 몰 농도예요. 자, 몰 농도 한번 봐볼게. 1리터 속에, 자, 기준이 1리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해. 얼마나 녹아있는지 용질의 양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단위는 라지 m인데요. 라지 m을 우리가 읽을 때는 몰농도라고 그대로 읽습니다. 또는 리터 퍼 몰. 이거 무슨 말이야? 1리터 안에 몇 몰이 들어있는지 이거를 나타낸 거야. 다시 한번. 몰농도라는 개념은 용액의 부피분의 용질의 양이다. 그래서 앞으로 몰농도는 이 식 많이 보게 될 거야. 부피를 볼륨 따서 V라고 하고요. 우리 몰은 이거 알잖아. 그래서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이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이거를 가지고 식을 두 개 더 도출할 수 있거든. 첫 번째, 부피는 몰농도분의 몰.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만 싹 바뀌면 돼. 그리고 몰은 몰농도랑 부피를 곱하면 됩니다. 이 세 개의 개념은 앞으로 저기 사단원가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이거는 꼭 암기해 주세요. 사실상 첫 번째 식만 암기하면은 두 개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무슨 말인지 한번 풀어보자. 수산화나트륨 4g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녹여 만든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100ml가 있어. 얘네의 몰 농도를 구해보래. 자, 그럼 해볼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이다. 처음 문제 풀 때는 이런 식으로 공식을 자꾸 써주세요. 그래야 안 까먹어. 자, 그럼 부피는 100ml인데 100ml라고 쓰면 안 돼. 우리가 약속을 했거든. 부피는 밀리리터가 아니고 리터라고 정하자라고 약속을 했어. 따라서 0.1리터 쓰고 몰 한번 써볼까요? 4g이네? 화학식량이 40이래. 그러면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주게 되면 0.1몰이죠. 따라서 0.1몰. 나눠주면 몇이야? 1이죠. 1몰 농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특징도 한번 봐볼게. 특징. 자, 용액의 부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높아지면 부피가 어떻게 돼? 한번 써볼게. 온도와 부피는요, 대체적으로 비례합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한번 해볼까? 자, 원래 이렇게 했던 애들이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이 막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온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왜?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잖아. 근데 온도가 변하면 얘가 달라져. 그럼 당연히 몰 농도 값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용액의 몰 농도가 같으면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부피의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입자수가 같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몰 농도가 똑같다면, 부피도 똑같다면 그때 들어있는 몰은 같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써볼게. 몰 농도는 부피분의 몰이야. 그래서 만약에 얘가 일정해. 그러니까 A와 B의 몰 농도가 일정한 상태다? 그러면 부피도 일정한 상태면 당연히 몰은 어떻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아까 구한 퍼센트 농도를 잠깐 떠올려 본다면 퍼센트 농도는 퍼센트가 똑같고 용액의 양도 똑같고 용질의 양도 똑같아. 하지만 몰은 달랐잖아. 분자량으로 나눈 몰은 달랐잖아. 근데 몰 농도는 이 몰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양적 관계를 파악할 때 이게 훨씬 편하다라는 거지. 자, 밑에 얘 한번 봐볼게요. 자, 몰 농도가 같은 용액에 포함된 용질의 입자수 봐볼게. 자, 얘 0.1 몰 농도에다가 50ml다? 그럼 파악해. 몰 농도가 나왔네? 부피가 나왔네? 그럼 우린 뭘 구해야 돼, 이제? 몰을 구할 수 있잖아요. 몰은요, 몰 농도랑 부피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0.1 곱하기 50ml니까 0.05가 되겠죠? 따라서 얘를 곱하면 0.005가 된다. 하나 오른쪽도 봐봐. 몰 농도, 부피. 그럼 몰을 알 수 있죠. 곱하면 마찬가지 0.005가 돼. 그러면 둘이 0.005몰로 똑같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몰 농도는 같지만 부피가 다른 용기 또 한번 구해볼까? 몰 농도 나왔고 부피 나왔고. 그럼 우리는 몰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개를 곱하면 된다 그랬어. 그럼 0.1에다가 0.05를 곱하면 0.005몰이 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 몰 농도 나왔고 부피 나왔네. 0.1 곱하기 0.025 하면요. 0.0025몰이 나와요. 이렇게 입자수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부피가 2분의 1이 되면 입자수도 2분의 1이 된다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몰 농도라는 게 부피분의 몰이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2분의 1배가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배가 되겠죠. 왜? 얘는 일정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상황에서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몰 농도랑 부피를 알면요, 용질의 양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용질의 양을 구했던 걸 떠올려 보면 봐봐.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도 구할 수 있었고요. 부피를 22.4리터로 나눠도 구할 수가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입자수를 6.02 곱하기 10의 23승으로 나눠도 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된 거죠. 몰 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얘도 마찬가지 몰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몰 농도는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인가? 자, 그러면 여기서 0.2 몰 농도 포도당 수용액 500ml 안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양과 질량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체크. 몰 농도 나왔네. 기호 써주세요. 부피 나왔네. 그럼 몰 구할 수 있죠.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니까 0.2 곱하기 500ml 0.5. 이거 얼마야? 그러면 구하면은 0.1몰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럼 포도당의 양은 구해서 0.1몰. 그럼 0.1몰이 질량이 어떤지 알려면 0.1 곱하기 분자량 180 곱하면 되죠. 얼마예요? 18g. 따라서 0.1몰과 18g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됐죠?